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교환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연입니다. 새해 인사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늦은 새해 인사긴 한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에도 하고 싶은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어디냐? 조금 새롭죠? 뒷 배경이 기숙사예요. 여기도 이 기숙사에 저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종강을 했고요. 지금 기간은 계절학기 기간인데 저와 같이 기숙사에 살았던 친구들 중에 계절학기를 듣는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기숙사에 지금 저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공용 공간이에요. 이제 이 기숙사에 저밖에 없잖아요. 공용 공간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저의 공간이 됐기 때문에 모든 공간이 여기 나와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교환학생으로서 공부를 제가 한 학기 동안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쉬웠는지, 그리고 또 제 성적은 가장 중요한 결과죠. 제 성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이번 학기에 공개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교환학생 파견을 가려는 분들 중에 이 관심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 공부 거기서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성적을 공개를 하면서 이거 공부를 할 때는 뭐 이러한 과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을 했고, 요거 할 때는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을 했다라는 식으로 오늘 제 한 학기 동안의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우리나라도 교수님들이랑 막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클래스가 있고, 또 개인 정보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 시스템이 따로 있잖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이런 이클래스의 역할을 하는 게 캔버스라는 애고, 이 종합정보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게 엔디콧은 마이 엔디콧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제를 내고 이 과제 성적을 받고 발표를 하고 발표 성적을 받고 하는 건 이 캔버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 최종 성적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번 학기에 몇 학점을 받았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종합정보 시스템으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두 개를 제가 다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일단 Classification Exchange Students라고 되어 있고요. 그 Exchange Students들은 스테이터스가 Non-Degree예요. 그냥 non-degree. 제 메이저는 디지털 미디어로 적혀 있습니다. 총 6개의 과목을 들었고 전공 4개, 교양 2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엄청 벅찬 그런 양이에요. 근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고, 교양 2개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교양을 하나를 들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나머지 교양 하나는 그 인턴십 준비하는 교양이어가지고 그거는 그냥 교수님이랑 레주메를 쓰고 커버레터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사실상 교양을 들었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그렇게 해서 제 총평점은 3.48이 나왔어요. 여기는 4.5점 만점이 아니고 또 4.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 4.0점 만점 스케일이 대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스케일은 A 플러스 A, A 마이너스 B뿔, B, B 마이너스 C뿔, C, C 마이너스 D뿔, D, D 마이너스 F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미국은 여러분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고. 그래서 한국은 뭐 그 반에서 몇 등 안에 들어야, 그 반에서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만 A 플러스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절대평가 기준만 넘으면 A 플러스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A 플러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A 플러스는 97점에서 100점 사이를 받으면 A 플러스를 받게 됩니다. 93점에서 96점 사이는 A를 받게 되고, 90점에서 92점 사이는 A 마이너스, 87점에서 89점 사이는 B 플러스, 83점에서 86점 사이는 B, 80에서 82 사이는 B 마이너스, 77에서 79 사이는 C 플러스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 밑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헷갈렸던 게, 한국에서는 A뿔을 받으면 4.5를 받잖아요. 그리고 A는 4.0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A뿔과 A는 차원이 다른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차이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걸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뭐지 했는데, A뿔을 받든 A를 받든 결과적으로는 4.0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학생들 중에서 정말 특출나게 너무 잘하는 학생, 거의 만점에 가깝도록 잘하는 학생은 A 플러스를 준다. 그러니까 A 플러스는 정말 교수가 인정한 특출난 학생,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와 A 둘 다 4.0입니다. A 마이너스는 3.7, B 플러스 3.3, B 3.0, B 마이너스 2.7, C 플러스 2.3입니다, 여러분. 요렇게 스케일이 매겨져요. 그리고 이 내가 점수 안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말한 이 캔버스에 들어가시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캔버스를요,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 캔버스 플랫폼이요, 이게 아주 똑똑해요. 왜냐면 이 대시보드 들어가시면 날짜별로 해야 될 플랜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며칠까지 뭐 제출해야 되고 며칠까지 뭐 제출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어지고 코र्스 해가지고 들어가면요. 내가 듣는 과목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가 한 학기가 끝나가지고 안 나오는데 여기에 쭈루루룩 나와요. 그리고 그 과목을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요. 어나운스먼트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올리는 공지사항 확인할 수 있고 또 어사이먼트라고 해서 교수님이 올려둔 과제를 확인할 수 있고 제출도 여기서 합니다. 이 클래스랑 똑같아요. 그다음에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이 사이트 내에서 수업 중에 학생들끼리 채팅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댓글을 다는 것처럼 디스커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부분은 여기 그레이드 들어가시면요. 내가 지금까지 몇 점을 받았는지가 나오고요. 이 과목이 어디에서 몇 %가 매겨지는지도 쫙 나와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과제명 혹은 출석 뭐 이런 게 쭉 적혀 있고요. 여기 이제 듀데이트 마감일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게 몇 점인지가 나와요. 여기에 점수가 이제 매겨지게 되고 이게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내가 받게 될 점수가 적히게 되는 건데 이게 또 굉장히 똑똑한 게요. 만약에 내가 뭐 10점 뭐 5점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만 남았어요. 근데 내가 A뿔을 받을지 B뿔을 받을지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클릭을 해서 만약에 내가 기말고사에 2점을 받는다면 내 총 점수는 얼마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기 말쯤에는 기말고사 점수 계속 입력해보면서 그래서 10불 넘을까 이렇게 해서 10불 넘을까 이걸 엄청 했었어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이 캔버스를 이용을 하셔서 성적을 확인을 하시고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배운 거 하나, PR에 대해서 배운 거 하나, 그다음에 필름 메이킹 배운 거 하나, 그다음에 저널리즘에 배운 거 하나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배웠어요. 정말. 소셜미디어는 B뿔이 나왔고요. 퍼블릭 릴레이션스는 A-, 필름 메이킹도 A-, 저널리즘도 A-가 나왔습니다. 전공이 어렵잖아요. 근데 전공을 너무 잘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 전공은 각 수업당 3학점씩이었어요. 그 다음에 들은 교양 하나는 스페셜 토픽스라고 해서 제 브이로그를 계속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수업으로 엄청 난항을 겪었어요. 왜냐면 이 수업이 막 음악의 역사,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도 진짜 싫어하는 그 분야였어요. 근데 이런 수업인지 모르고 이 교양을 듣게 돼가지고 진짜 10불 이상도 안 나올까봐 너무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수업은 B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3.48이 나왔고요. 무조건 10불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모든 과목 10불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과목 다 학점 인정이 될 것 같고 또한 제가 미래에셋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근데 미래에셋 장학금은 평균 평점 B 이상을 받으면 돼요. 근데 평균 평점 B가 의미하는 것이 3.0인데 제가 3.48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또 없습니다. 하나하나 찝어서 알려드리자면 소셜미디어는 일단 제가 이 수업만 팀플 3개를 했어요. 한 학기에. 이 팀플을 통해서 학생들을 알아가는 건 좋았지만 3개나 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퍼블릭 릴레이션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교수님이 채점을 되게 후하게 해주시는 분이어서 이게 성적이 이제 교수님에 따라서도 다르거든요. 주된 과제가 보도자료 작성하는 거였어요. 정말 저는 첫 보도자료 작성할 때 머리 정말 쥐어뜯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한국어로도 보도자료를 써본 적이 없는데 영어로 보도자료를 쓰려고 하니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도자료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질문을 진짜 많이 했어요. 수업 끝날 때마다 가가지고 교수님 저 이거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엄청 많이 했고 이메일도 엄청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불문하고 열심히 하려는 학생을 싫어하는 교수님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성적을 진짜 잘 받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메일이나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저널리즘 수업이 저는 전공 수업 중에 제일 어려웠어요. 저널리즘 쪽은 잘 안 들었었어요. 왜냐면 제 흥미도 아니고 제 적성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미국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 전공 3년 인생 중에 처음으로 저널리즘 관련 수업을 제대로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도 없고 뭐 소셜미디어나 퍼블릭 릴레이션스나 필름 메이킹은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1, 2학년 때 한국에서 들은 전공 수업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끌어와서 공부를 했는데 저널리즘은 배경 지식이 전혀 없어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전공을 선택하시려는 분들한테 조금 팁을 드리자면 본인이 배경 지식이 많은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일 수 있겠다. 왜냐면 한국어로 이미 충분히 이해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영어 수업을 듣는 거랑 배경 지식이 전혀 없이 영어 수업을 듣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수업 과제는 전부 다 라이팅 과제였어요. 기사 쓰기,
뭐 보도자료 쓰기, 최종 기말 레포트는 특집 기사 쓰는 거였거든요. 이 과목은 마지막에 기말 레포트를 교수님한테 제출을 하고 수업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내가 기말 레포트에 어떤 걸 썼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전공 수업 중에 발표를 한 수업이 단 한 개도 없는데 이 수업에서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발표 준비는 다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스크립트 써가시면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스크립트에 의존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대본을 작성을 해서 가져가신다면 발표도 정말 문제없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이 스페셜 토픽스, 제가 정말 이 교양을 왜 들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 적성에도 안 맞았고요. 흥미에도 안 맞았고요. 제가 배경 지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페이퍼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제출을 하는 거였어요. 정말 매주 있었어요. 매주.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중간이랑 기말도 다 페이퍼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중간 주예요. 그러면 중간 주에 페이퍼를 하나 내줍니다. 근데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페이퍼가 하나씩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줍니다. 그러면 이 주는 2개가 되는 거예요, 페이퍼가. 그래서 그때 진짜 정말 아니 중간 레포트를 내주셨으면 위클리 레포트는 안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정도로 과제량이 많았고, 일단 시험은요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왜냐면 한국은 선다형이더라도 답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시험 유형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무조건 답이 하나예요. 어떻게든 찍을 수가 있어요. 수업 내용을 정말 전반적으로 기반으로 하고요. 막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상대평가기 때문에 PPT에 막 구석에 있는 거 내는 교수님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메이저한 걸 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중요한 거를 시험 문제로 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맞춘다면 공부를 안 한 거죠, 그 사람이. 그리고 또 수업 중에도 퀴즈 같은 걸 많이 내셔요. 퀴즈에서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에 나오기도 해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하면 기말고사랑 중간고사에서도 똑같은 시험 문제를 마주치면 당연히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하루 전에 그동안 공부한 거 쭉 읽어보고 그동안 퀴즈 풀었던 거 쭉 읽어보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도 80점 이상은 무조건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쉽습니다. 하지만 과제는 진짜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씩 페이퍼를 내주는 교수님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2주에 한 번씩 무조건 과제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제의 점수 비중이 굉장히 커요, 시험보다. 그래서 매 순간 이렇게 잘해서 쌓으셔야 절대평가다 보니까 그 해당하는 점수를 넘을 수가 있지, 만약에 과제를 대충 하면 아무리 시험을 잘 보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달랐던 게, 한국에서는 시험 기간 되면 너무 바쁘잖아요. 잠도 못 자고 막 거의 죽어나가고 다들 막 이러는데, 여기는 의외로 시험 기간이 수월하고, 왜냐면 시험만 준비하면 되니까 그 외에 다른 날들이 엄청 바쁩니다. 그다음에 발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포멀하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들 옷도 막 갖춰 입고 오고 열심히 딱딱하게 준비하고. 근데 여기는 발표가 대체적으로 프리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시험도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막 너무 열심히 준비하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는 과제 조금 못해도, 수업 시간에 조금 참여 안 해도, 시험을 만약에 내가 너무 잘 봤다, 시험을 거의 만점 가까이 받았다, 그러면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험의 비중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과제의 비중이 크고, 그리고 또한 수업 중 참여도에 대한 점수 비율이 큽니다. 참여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교수님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중간이더라도, 교수님이 말하던 중간이더라도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교수님이 말하던 거를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앞에 있는 학생 이름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저 질문이 있는데 이거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중에 그런 식으로 교수님이 말하시고 학생들이 질문하고 이러는 순간들이 되게 많고, 또 교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 하면은 학생들이 손을 들어요. 그럼 교수님이 지정을 해주면 그 학생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중에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흔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수업 중에 참여를 많이 하셔라. 그리고 본인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인 걸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질문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과제를 열심히 해라. 시험을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거 좋지만 과제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교환학생 가시려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한 달 동안은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과제하고 발표하고 수업 가고 팀플하고 막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교수님이 질문하고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수업 내에서 팀 짜가지고 팀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많이 괜찮아질 거예요. 딱 한 달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적응이 되실 겁니다. 그것만 지나면 정말 익숙해지고 나면 한국보다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국은 정말 경쟁이잖아요. 막 제가 열심히 하면 나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A뿔 받을지 아무도 모르고 여기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A뿔 받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늘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교환학생으로 그 나라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거기 있는 학생들보다 본인이 훨씬 똑똑한 거예요. 제가 진짜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고 본인이 똑똑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저 이렇게 최선 다하고 있어요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교육적인 말은 아니지만 10불 이상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간 것만으로 충분히 똑똑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